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형님도 와 계셨네요. 아, 맞다. 형님은 어제부터 와 있었죠? 내 정신 좀 봐. 얘기를 들었는데도 까먹었네. 요즘 바쁘다며? 어제도 학회 갔다면서? 그럼 그럴 수 있지. 어서 와라.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추석이 뭐라고? 그래도 명절인데 와봐야죠.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겠다. 형님 다 시키지 그러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면 되니? 넌 동서 왔는데 왜 말을 안 하냐? 삐진 사람처럼? 그러게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설마 저 늦게 왔다고 화나신 건 아니죠? 이해 좀 해주세요. 교수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게다가 작년에 임용된 새내기 교수라 뭐가 많아요. 교수 사이에서도 군대처럼 위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내라 타도 타고 식당도 예약한다니까요. 어머, 그러니? 뭐 그런 경우 다 있어. 저도 연차 쌓이면 밑에 사람 부려먹고 그래야죠. 형님, 저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학회 끝나자마자 바로 왔더니 목이 마르네요. 어, 여기 고생했네. 좀 쉬다 오지. 그러니까 말이야. 뭐 바쁜 게 있다고. 일은 다 얘가 할 텐데. 근데 손에 든 건 뭐야? 이게 유명한 호텔 쿠키래요. 학생들이 사다 준 거 있죠? 대학원 생각하는 애들이라 그런지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가 봐요. 하긴 잘 보여야지. 아유, 다 비싸고 맛있어 보인다. 호텔 거니까요. 형님도 좀 드셔보시겠어요? 아, 근데 안 되겠다. 왜? 나도 좀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형님 이런 고급스러운 맛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번에 중국집 갔을 때도 입에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주방장이 5성급 호텔에서만 일하다 온 사람인데. 맞네. 소고기 큼지막하게 들어간 짜장면 파는데 말하는 거지? 거기 참 고급지고 괜찮았는데 너 혼자만 못 먹었지 않니? 그때는 제가 체해서 그랬죠. 나도 맛있게 먹었어. 이런 쿠키도 좋아하고. 형님은 이따 제가 요 앞 빵집에서 쿠키 사다 드릴게요. 보다시피 몇 개 안 되어서 우리 고급 입맛인 어머니 다 드시라고 해요. 넌 어쩜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니. 이러니 제자들이 잘 보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뭘 또 사다 주니. 제 몸매 봐라. 며칠은 굶어도 되겠다. 이런 쿠키류가 살이 또 찌잖니. 너랑 나야 말라서 살쪄도 되지만 쟤는 안 된다. 여기서 더 찌면 우리 애들 깔려 죽어. 아주 코끼리가 따로 없어. 어머니도 참 대놓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뭐 어때?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기분 나쁘냐? 아니에요. 전 이만 상 차릴게요. 저 봐, 또 먹을 생각하는 거. 나 얼른 손 씻고 와라. 배고프겠다. 네. 그날 저녁, 시댁. 이제 가자니까. 장모님도 기다리시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설거지가 좀 남아서. 참, 나 시키라니까 왜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아님, 재수씨 어딨어? 장철이 이놈은 허구한 날 담배 피운다고 나가고. 당신 부엌에 있으면 어머니 난리 나실걸. 어머니 잔소리 듣는 거보단 나 혼자 해치우는 게 나아. 저리 좀 비켜봐. 재수씨! 아주버님! 두 분이 부엌에서 뭐 하세요?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나누시나? 가만 보면 두 분은 참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하긴 두 분 다 한가하셔서. 저랑 상철 씨는 너무 일이 바빠서 앉아서 대화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젊을 때 일을 많이 해둬야 노년이 편안하니까요. 저희도 적당히 바빠요.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장철이 저놈은 담배만 피우는 것 같은데요. 바쁘면 담배 생각도 안 나던데. 그야 오랜만에 쉬니까 그렇죠. 저 사람도 일할 땐 담배 못 피워요. 안 그래도 승진 앞두고 있잖아요. 들으셨죠? 은행 부지점장 되는 거 최연소래요. 네, 뭐 대충 들었어요. 되면 좋죠. 저기 저희도 얼른 내려가 봐야 하거든요. 남은 설거지 좀 대신해 주세요. 네? 저보고 설거지를 하라고요? 그냥 내가 한다니까. 당신 혼자 다 할 필요 뭐 있어. 집에 식구가 몇인데.
좀 부탁드릴게요. 더 늦어지면 차가 꽉꽉 막혀서 오래 걸리거든요. 장모님은 혼자 사셔서 저희가 얼른 내려가 봐야 돼요. 여보, 얼른 앞치마 벗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설거지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얼른. 지금 아니면 못 가. 그럼, 동서, 부탁 좀 할게. 이것만 닦으면 돼. 아,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잠시 후, 차 안. 어머니도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서운해 하시잖아. 설거지 다 하고 가도 되는데. 다른 여자들은 빨리 친정 못 가서 난리인데 당신은 왜 그래? 그리고 집안일을 왜 당신이 다 하고 있어? 한두 번이야? 어차피 동서는 공부만 해서 살림 못해. 오히려 시키는 게 손이 더 가. 그리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잖아. 곳곳에 파스 붙이셨더라. 그러니 건강은 내가 해야지. 명절에만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나라도 거들게 하라니까. 당신 이러다 화병 나겠어. 나 그럴까 봐 걱정돼서 그래. 괜찮다니까. 근데 동서가 좀 얄밉긴 하더라고. 한창 교수 된다고 공부할 때는 그런다고 집안 행사 다 빠지더니 이제 교수 되니까 대놓고 날 깎아내리더라. 물론 예전에도 나 고졸이란 소리 듣고 무시하긴 했지만 예전엔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 어머니도 동서 교수 됐다고 하니까 무조건 편히 봐주라고 하고 좀 그게 서럽더라고.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시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대학 나올 걸 그랬나 봐. 무슨 소리.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교수 되면 뭐하냐? 인품이 안 되어 있는데? 나는 인품도 지능순이라고 봐. 당신은 이렇게 인품이 좋잖아. 책도 많이 읽고. 솔직히 하는 행동이나 말 봐서는 당신이 교수 같아. 재수 씨는 교수가 됐는데도 어쩜 그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 아까 예능 보는데 미국 수도도 모르더라니까? 시카고라고 하더라? 정말? 장난친 거 아니고? 동서가 영문학 교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중에 장난이라고 수습은 하던데 되게 당황한 눈치더라고. 나도 의아해. 무슨 교수가 그래? 당신 말대로 영문학 교수인데?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위권에 드는 대학이잖아. 그러게. 너무 피곤해서 말이 잘못 나온 게 아닐까? 어제 오늘 계속 학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튼 당신 재수 씨에 비해 뒤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 그래서 설거지도 떠넘긴 거 아니야. 솔직히 더 많이 떠넘기고 싶었는데 참았어. 어쩐지 너무 급하게 정리하게 하더라. 나야 엄마 집 빨리 가고 좋네. 난 당신 힘든 거 싫어. 당신이 우리 엄마 집 가기 싫다고 하면 아예 안 갈 수도 있다고. 얼씨구. 내가 당신 성격을 몰라. 어머니를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안 가. 나도 동서가 얄미고 굴어서 그렇지 참을만 해. 어머니야 옛날 사람이니 그럴 수 있고 동서도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잘난 척 좀 하고 싶을 수 있지. 너무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내가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화병 안 걸려? 당신이 이렇게 착하고 생각이 깊은데 왜 엄마는 몰라주나 몰라. 너는 내가 더 억울하다. 그만큼 내가 장모님한테 잘할게. 이미 당신 우리 집 최고의 아들이잖아. 가는 길에 엄마 좋아하는 호두과자 좀 사가자. 그럼 물론이지. 제일 큰 상자로 다 가자. 일주일 후 전화. 동서가 먼저 전화를 다 했네. 여보세요? 동서, 내가 잠깐 책 읽느라 전화 온 것도 못 들었네. 무슨 일 있어? 형님이 책이요? 무슨 책 읽으셨는데요? 어? 그건 왜? 그냥 소설책인데? 괜히 바쁜 척 하려고 폼 잡는 건 아니고요?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사이에. 왜 전화했냐니까? 형님도 참.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 해드릴게요. 형님, 가만 보면 귀여운 구석이 있다니까요. 저 이사 가는 거 알고 계세요? 어머니가 말했으려나? 아니, 처음 듣는데? 동서 이사해? 그 집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학교까지 출퇴근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하루도 1시간 넘게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려고요. 그래. 가까운 게 좋긴 하지. 축하해. 근데 동서학교 근처면 땅값 엄청 비쌀 텐데? 형님 수준이랑 제 수준이랑 어디 같나요? 형님네는 아주버님이 벌어온 돈으로 힘들게 살지만 저희는 저도 교수 월급 받고 남편도 은행 월급 받으니 넉넉하죠. 자가로 샀어요. 어차피 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오래 할 것 같아서 이참에 자리 잡으려고요. 그래. 그렇다니 다행이네. 그래서 집들이를 할까 해요.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에 시간 비워두세요. 그때 어머니도 오시기로 했으니까. 잠깐만, 일정을 좀 볼게. 무슨 일정을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니, 집에만 있어도 나도 약속이 있어. 친구들 약속도 있고, 엄마 모시고 병원도 가야 돼서. 그리고 남편도 조기 축구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도 그 날짜엔 일정이 없네. 그럼 그날 갈게. 어차피 일정 없으시면서 바쁜 척 하시기는 아무튼 귀여우시다니까요. 그리고 형님, 그때는 제가 별말을 안 했지만 앞으로 저한테 설거지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결국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릇도 몇 개 없었는데 그걸 어머니를 시켰다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교수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게 불편하죠. 그리고 저도 고급 인력인데 설거지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 손은 세제 묻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펜 잡거나 키보드 두들기라고 있는 거라고요. 몇 개 없었으니 망정이지. 많았으면 어머니도 형님한테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형님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데 더 사이 나빠질까 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끊을게요. 결국 자기 자랑하려고 전화했네. 거기에 자기 일 시키지 말라는 거고. 아무리 교수여도 기본적인 집안일은 할 텐데. 집에 가정부를 두는 게 아닌 이상 그거 좀 시켰다고 바로 시키지 말란 소리가 나오나. 교수는 설거지하지 말란 법도 있어? 여튼 동서도 참 유별나다니까. 은근히 사람 신경을 긁어. 됐다. 신경 쓰지 말자. 어린애가 떠드는 거 하나하나 신경 써봤자 나만 손해지.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친구 기다리겠다. 모레, 카페. 동서는 왜 또 보재? 무슨 할 얘기가 더 있다고. 전화로 하면 되지. 형님, 기다리셨죠? 제가 강의가 좀 늦게 끝나서요. 학생들한테 어찌나 전할 얘기가 많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야? 그건 또 뭐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명절 선물을 안 드렸더라고요. 어머니만 드리고. 받으세요. 이게 뭐야? 이거 명품 아니야? 그래도 명품인 줄은 아시네요. 하긴 형님도 눈이 있으니까요. 제가 쓰던 것들인데 학교에 이런 것들 하고 다니면 학생들이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요. 괜히 돈 많은 거 티내는 것 같고 학생들 주눅 들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명품인 것들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입은 옷처럼 이렇게 명품이지만 명품 로고가 작게 박혀 있어 티는 안 나는 이런 것들 위주로 입게 되고요. 그래서 형님 드리려고요. 형님도 어디 모임 가거나 친구들 만나야 할 때 있잖아요. 하다못해 어머니 댁에 올 일도 있고요. 형님 오실 때마다 너무 추레하게 하고 다녀서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겉모습이 중요한데 너무 안 꾸미시면 좀 그렇죠? 그래서 동서가 쓰던 걸 나보고 쓰라는 거야? 난 애초에 명품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남이 쓰다 버린 거 굳이 쓰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이미 많이 낡았는데 이런 건 쭈글쭈글하잖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입어? 형님도 참. 이런 거 전문업소에 가면 다 펴줘요. 새 것처럼. 전 형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가족 사이에 뭐 어때요? 그리고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안 그럼 형님 명품 하나도 없잖아요. 다 형님 위해서 그런 건데? 글쎄, 나 위해서 그런 거 같진 않네. 그냥 동서가 들고 가. 버리고 싶은 모양인데 그냥 버리면 되잖아.
아님 중고거래로 팔든가. 난 필요 없어. 이미 옷도 많고. 끝까지 자존심 부리시네. 그냥 받으셔도 된다니까요. 이거 주려고 귀한 시간 낸 건데 이러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두고 갈 테니까 잘 쓰세요. 친정 어머니도 드리고요. 형님도 형님이지만 어머니 나이 땐 이런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해요. 저 일어날게요. 아니 동서, 이거 가져가라니까? 왜 저래? 필요 없다니까. 보나마나 처리하기 귀찮아서 나 주는 것 같은데 얼굴도 못 본 우리 엄마 걱정까지 왜 해? 아무튼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런 걸 어디에다 쓰라고. 딱 봐도 너무 낡아서 못 쓰겠구만. 다음 날 집. 그새 집이 더 깔끔해졌다. 어쩜 집이 올 때마다 매번 깨끗해. 넌 청소업체 차려도 되겠다. 이런 거 가지고 뭘. 어서 들어와. 근데 이게 뭐야? 웬 거적대기들이 이렇게 많아? 그 와중에 명품이네. 아, 그거? 치우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동서가 줬어. 자기 안 입는다고 나 준다고. 내가 명품이 없어서 불쌍해 보였나 봐. 글쎄 저걸 우리 엄마 주라더라. 웃기지? 뭐? 저번에도 그러더니 진짜 이상한 애네. 이걸 줬다고? 딱 봐도 버려야 하는 거를? 자기 딴엔 명품이니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웠나 보지. 대체 이런 눈치로 교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교수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나? 공부만 하면 되긴, 거기도 사회인데. 오히려 그쪽이 더 눈치가 더 빠삭해야 되지. 근데 이거 명품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명품 아니야? 대놓고 로고 크게 박혀 있잖아. 여기 봐봐. 미묘하게 다르잖아. 설마 짝퉁을 준 거야? 뭐? 짝퉁? 동서가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교수인데 그런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갈수록 더 이상하네. 동서 어디 학교라고 그랬지? 그 왜 신촌에 있는 대학? 거기 영문학 교수라고 그랬는데. 엥? 거기 우리 오빠가 교수로 있는 곳인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대체 형님한테 짝퉁 던져주고 얼마나 교수 생활을 잘하는지 보자고. 3주 후, 동서 집. 이야, 집이 너무 좋다.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좋니? 근데 상철이 못 온다고? 아니 집들이 주인이 안 오면 어떡해? 그러게요. 요즘 너무 바쁘네요. 은행 부지점장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바쁠 만도 하죠. 그래도 집들이를 늦출 순 없으니까요. 아주버님은요? 잠깐 차에 뭐 좀 가지러. 금방 올 거야. 집들이 선물이라도 들고 오시려나 보네요. 그것도 있고. 근데 집 정말 좋다. 모델하우스 같아. 그러게 살림살이 흔적도 안 느껴지고. 어머니도 참. 제가 살림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맞다. 어머니, 다음 달에 미국 가신다면서요? 영어 공부는 하셨어요? 아, 요즘 맨날 학원 다니고 있잖니. 이제 기본적인 회화는 된다. 어머, 정말요?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그럼 지금부터 영어로 대화할까요? 그럴까, 그럼? 형님 당황하신 거 봐.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한테 말 안 걸어요. 형님 영어 못하는 거 뻔히 아는걸요? 나 못한다고 한 적 없는데. 나도 기본 회화는 할 줄 알아. 네가? 어떻게? 예전에 배워둘 일이 있었어요. 뭐 알파벳 정도는 배우셨겠죠.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대화에 껴들어 보시던가요? 아니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 형님이 답하세요. 이 질문에 답할 정도면 제가 형님 인정할게요. 근데 솔직히 어려운 질문이라 형님이 답하시면 전 교수 때려치워야 돼요. 고졸인 사람도 대답하면 제가 굳이 박사까지 해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답하겠니?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인지 더더욱 궁금하네. 해봐. 네? 그럴게요.
What is the title of a book you read recently and what made you impressed? 아이고, 난 벌써 못 알아듣겠다. 보기 어쩌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심화회화라서 그래요. 어차피 어머니는 여행만 하실 거니까 이런 말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형님, 어때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르겠으면 편하게 모르겠다고 하셔도 돼요. 학생들도 더듬거리면서 답하는 질문이니까. 글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지는 모르겠네. 일단 답해볼게. I recently read Hemingway's Old Man and the Sea. I could feel the lemurs for life very well. What books would you recommend as a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뭐라는 거야? 영어를 어디서 배우긴 했나 보구나. 발음이 좋네. 영어를 할 줄 아시네요? 그럼. 근데 내 질문에 답 안 할 거야? 네?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내가 질문했잖아. 대답해야지. 뭐라고 질문했는데? 동서가 말해줄 거예요. 동서, 대답해줘. 나도 너무 궁금했거든. 그게, 그, 형, 형님 발음이 좀 특이해서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럴까? 그럼 질문만 다시 할게. What books would you recommend as a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Even though you're not a professor. 일부러 천천히 발음했어. 동서, 근데 미국에서 유학한 거 맞아? 나 정통 미국식 발음으로 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 영국 발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네 발음이 구리인가 보지. 어디 영문학 교수한테 지적질이야? 그런가요? 동서, 대답 안 해? 예, yes, I'm,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네요. 다음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뭐였는데 그래? 곤란한 질문이었어? 그냥 지금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요. 확실히 곤란한 질문이긴 했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문학 교수로서 추천할 만한 책은 무엇입니까? 질문했고요. 그 뒤에는 비록 당신이 교수가 아니지만요. 했어요. 어? 그게 뭔 교수가 아니라니? 형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교수가 아니라뇨. 같은 말을 했는데 아깐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한국말을 하니까 발끈하네. 아까 못 알아들은 거였어? 하긴 교수도 아닌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게다가 영문학 전공도 아니니? 형님,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이게 뭔 소리야? 일단 동서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녀올게요. 직후 안방. 갑자기 왜? 형님, 뭐 알고 계세요? 뭘?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저 교수 아니라면서요. 뭐 알고 있냐고요. 그리고 영어로 또 뭐라 하신 거예요? 그 말만 한 건 아니잖아요. 길이가 상당했는데. 동서 설마 다 못 알아들은 거야? 그냥 해본 소리인데 동서 이러니까 되게 수상하다. 어떻게 영문과 교수가 이런 것도 못 알아들어. 동서가 영문과 교수니까 특별히 거기에 맞춰서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얘기를 했잖아. 동서가 최근에 읽은 책 꼽으라고 해서. 그리고 동서가 교수니까 무슨 책을 추천하냐고도 물었지. 동서가 답을 미뤘고. 왜 그런 거야? 그냥 해본 소리라고요? 아, 난 또 뭐라고. 그야 형님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어디서 영어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발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어머니 앞에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형님도 창피할 테니까 답변 미룬 거고요. 저도 배려한 거라고요. 근데 자꾸 대답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얼마나 곤란했는데요. 배려라고? 그래요, 배려. 영어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지. 제가 영어학원이라도 끊어드려요? 나도 나름 배려한 거고 기회를 준 건데. 알았어? 뭐가 알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말하다 말고. 남편 온 것 같아서 나가봐야지. 동서 줄 선물도 있는데. 기대해? 뭔 선물인데요? 왜 저래? 평소랑 다르게. 진짜 모르는 거 맞겠지? 하긴 고졸이 어떻게 알겠어. 아, 괜히 시겁했네. 뭘 기대하라는 거야? 기껏해야 휴지 그런 거 사왔겠지. 돈도 못 버는데 비싼 선물 사왔겠어. 잠시 후 동서 집. 밥이 다 맛있네. 고기도 부드럽고. 사람 불러서 했다고? 네. 제가 직접 차려드리고 싶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요. 뭘 교수님이 귀한 시간 이런 데 쓰면 안 되지. 넌 집에서 쉬고만 있었을 텐데 동서 집 미리 와서 돕고 그러지 어디 나보다도 늦게 오냐. 그러게요. 전 동서 집에 없는 줄 알고. 주인 없는 집에 가서 요리한답시고 해집으면 실례니까 망설였죠. 동서 집에서 노는 줄 알면 저도 와서 도왔을 텐데요. 네? 집에 있다뇨? 말 못 들었냐? 학교에 있다가 바로 왔다잖아. 교수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아까도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너 정신이 나갔니? 자꾸 헛소리를 해. 와이프 데리고 병원 좀 가봐라. 요샌 젊은 사람들도 치매 걸린다더라. 제가 치매에 걸렸는지 동서가 그런 건지는 두고 봐야죠. 아, 이건 치매가 아닌가? 치매는 아니지. 허언증 뭐 그런 거지. 아니면 망상증인가? 재수씨, 혹시 거짓말하면 본인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재수씨도 본인을 교수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다들? 너까지 왜 그러냐? 좋은 일 축하하러 왔으면 축하만 해주면 됐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분위기 흐리지 말고 선물이나 꺼내봐라. 아니, 무슨 선물이 그렇게 간소하냐? 봉투에 담겨 있고. 상품권 그런 거야? 아, 이거? 내가 잠시 잊고 있었네. 재수씨, 한번 풀어봐요. 뭐예요, 이게? 이, 이건 뭔데 그래? 이게 뭐냐? 웬 교회 사진이, 너 교회 다녔냐? 이? 애들 가르치고 있네? 교회를 다니면 말을 하지. 나도 다니는 거 몰라? 근데 불교라고 하지 않았나? 예전에 그래서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했잖아. 사진 날짜 보니까 거의 매일 간 수준인데? 아니, 그게, 이건 잠깐 한가할 때. 매번 한가했나 보네. 교회에 직접 알아보니 매일 출석했다고 하던데. 어머니, 동서 추석 때 학회에 있어서 늦게 왔죠? 그때 교회 바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직접 물어봤고 여기 홈페이지에 사진까지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추석맞이 바자회라고 쓰여 있고요. 동서 여기서 아주 해맑게 웃으며 활동하고 있네요. 여기 사람들은 동서 잠시 쉬고 있는 의사로 알고 있던데 동서는 직업이 막 바뀌고 그런가 봐. 교수도 됐다가 의사도 됐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사실이야? 그, 그건 소문이 잘못 난 거고 학회 갔다가 잠깐 시간이 돼서 참석한 거예요. 제 지도 교수님이 이 교회를 다니셔서요. 저도 교수님 모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 그럼 여기서 전화해보면 되겠네. 마침 내 친구 오빠가 동서랑 같은 학교 같은 과 재직 교수더라고. 잠시만. 뭐, 뭐라고요? 왜 그렇게 얼굴이 사색이 돼요? 동료 교수면 반가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직후 전화. 오빠. 내가 말했던 교수 바꿔줄게. 나도 궁금하다. 대체 누군지.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처음 듣는데. 대체 누구세요? 저희는 신입 교수가 없거든요. 계약직 강사도 새로 들인 적 없고요. 대체 누구신데 우리 학교 교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세요? 우리 학교 나왔어요? 몇 학번인데요? 아,
몰라. 동서, 오빠 나중에 통화할게. 고마워. 직후, 시댁. 쟤 갑자기 어딜 가는 거냐? 정말 거짓말이라도 한 거야? 그래서 니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은 거냐? 네. 동서 교수도 아니고 대학 다닌 적도 없어요. 저랑 똑같이 고졸이에요. 그리고 이 집도 빌린 거고요. 빌리다니? 뭐, 월세 전세 말하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 다행이지. 요즘 집 자체를 시간이나 하루 단위로 대여해주는 곳 많아. 일종의 숙소 개념인 거지. 여기 주인이랑 통화해보니까 오늘 하루 빌렸더라고. 그래서 상철이도 안 왔더라. 내가 상철이랑 통화도 했어. 상철이는 재수씨 학회 간 줄 알더라. 어딨냐고 하니까 집에 있다고 하던데. 뭐? 아니, 그럼 상철이 그놈도 몰랐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초에 이런 거짓말을 왜 하고? 도련님도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학교까지 가서 같이 사진도 찍었다는데 교수 임용장도 조작한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엔 동서가 병 걸린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갈수록 저를 모욕하잖아요. 어머니도 동서랑 저 대놓고 차별하시고 왜 제가 저런 사기꾼한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영어 못 알아들은 것도 보셨죠? 저 어머니께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프리랜서 통역사로 가끔 일하고 있어요. 대학은 안 나왔지만 20살 때부터 화장품 가게나 관광지 같이 외국인들 많이 몰리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배운 영어가 너무 재밌어서 학원도 다니고 이런저런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어 통역사 일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영문학 교수가 통역사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게 말이 돼요? 통역사 발음은 표준 영어와 가까운데? 안 그래도 아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 그럼 제 정체가 뭔데? 그냥 백수요. 대학생, 성인들 대상으로 돈 얼마 받고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강의해주는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런 거 몇 개 들은 게 다예요. 학교에 직접 연락해 봤어요. 어쩐지 교수가 너무 무식하다 했어. 미국 수도도 모르더라니까. 단단히 속은 거라고. 대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래. 상철이 그놈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럼 전년에 다 노란한 거야? 내가 교수 됐다고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올 때마다 귀하게 떠받들어주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도 업보지. 그렇게 대놓고 사람 차별한 벌이야. 엄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생각해봐. 엄마 아팠을 때는 사기당했을 때 누가 엄마 옆 지켰어? 다 이 사람이잖아. 근데 재수씨 들어오자마자 머리에 든 거 없다고 대놓고 비교하고 놀리고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그만했어야지. 이 사람은 뭐 성인군자야? 매번 웃으며 넘어가게? 그건...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엄마 안 봐.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솔직히 내가 그러고 싶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속물이라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야, 내가 몰라서 그랬지. 전현이 사기꾼이라는 거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재수씨가 사기꾼이 아니었으면 계속 차별해도 된다는 소리잖아. 차별 자체를 하면 안 되지. 엄마, 진심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봐.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여보, 가자. 어머니, 가볼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그저 속아 넘어간 거밖에 죄가 없는데. 갑자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내가 차별을 하면 얼마나 있다고? 가뜩이나 속 시끄러운데 저것들까지 왜 저래? 일주일 후 카페.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 근처에 오셨다고 해서 놀랐어요. 연락도 잘 안 되더니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 여자 모든 게 다 가짜였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장인장모한테 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그냥 고용된 거래. 그러니까 친부모가 아니었던 거지. 그냥 돈 받고 대역해준 게 다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 그럼 진짜 사돈도 아니었던 거야? 사람 통해서 알아보니까 진짜 부모는 어디 시골에 작게 농사 짓고 있더라. 아니 그게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래놓고 나한테 하는 변명이라고 하는 게 교수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대. 어차피 몇 년 뒤에 교수 될 거 미리 당겨서 말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
내가 그럼 돈은 어디서 번 거냐고 물으니까 사채 쓴 거라더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빚질 일도 없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이 여자 앞으로 대출이 벌써 1억 넘게 돼 있어. 대출까지요? 하긴 그런 대형 거짓말을 쳤으니 어떻게든 수습이 필요했겠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한테까지? 나 오늘 그 여자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거거든. 형수님한테 제일 죄송한 일이 많았잖아요. 본의 아니게 저희 엄마가 비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사람이면 자리 마련할 테니까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까지 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네요. 전화도 안 받고요. 없던 전까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그 여자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이름은 진짜 이름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이름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혼해야지.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그래, 생각 잘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가 선택할 문제니까 일부러 잠자코 있었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요. 아니요, 형수님께 제일 죄송하죠. 정말 죄송해요. 엄마랑 이야기해보니까 대놓고 형수님 놀리고 그랬다면서요. 엄마도 반성하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어머니도요? 엄마도 말만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강하게 얘기했지. 속으로는 계속 곱씹고 있던 모양이에요. 조만간 직접 사과할 것 같던데요. 기다려보세요. 아무튼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여자분은 눈이 더럽게도 없나 봐요. 어디서 이런 사기꾼을 데려와서 집안을 다 망치네요. 해결할 수 있으면 됐지. 더 피해보기 전에 너도 그 여자랑 연 끊어. 그래야지. 일주일 후 시댁. 어머님, 그새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끼니는 챙겨 드신 거예요? 영서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주 못된 시어머니였어. 네가 나를 얼마나 챙겼는데 겨우 교수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너를 그렇게 홀대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 자신이 아주 한심해 죽겠어. 어머니, 왜 울고 그러세요? 저번엔 잘못 없다고 그러시더니. 나 쓸데없이 자존심 센 거 너도 알잖니. 처음에는 마냥 사기꾼 년한테 속아 넘어간 게 분하기만 했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도 생각이 나더라. 너한테 특히 못되게 굴었고 내가 네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집안 이렇게까지 잘 된 것도 다 네 덕분인데 우리 상철이 취업 준비할 때 용돈도 찔러주고 월세도 대주고 그랬다며? 그건 몰랐는데 상철이가 다 이야기하더라. 엄마 자존심 때문에 귀한 사람 놓치지 말라고. 너 없으면 우리 집안 제대로 못 굴러간다고 그러더라. 도련님이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자식, 다 기억하고 있었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렴. 그럼 내가 앞으로 자라마. 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이제야 우리 엄마 같네. 재수씨 들어오고 나서 점점 이상해지더니. 네, 이제 반성했다. 저기, 이 어리석은 시어머니 좀 용서해 줄래? 다시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니들이랑 영 끊으마. 어머니, 부모랑 자식 간에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서로 어그러지면서도 다시 화해하고 그러는 거죠. 저 솔직히 그동안 많이 섭섭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제 마음 어루만져 주시니 좋네요. 다시는 안 그러실 거죠? 아유, 그럼 다시는 안 그러마. 내가 또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또 그러면 내가 바로 와이프 데리고 멀리 가버릴 거야. 아예 연락도 안 되게. 그래, 그래도 나 할 말 없지. 그 사기꾼 년이 들어오고 나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아, 상철이 그놈은 회사 관둔 것 같더라. 은행을요? 아무래도 마음이 복잡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모양이야. 잠깐 정리하고 다시 일 구한다고 하던데. 충격이 제일 크겠지. 그럴 시간도 필요하지. 도련님도 결국에는 마음 잘 잡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고맙다. 이렇게 착한 너를 내가 왜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울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우셔, 마음 아프게. 석 달 후, 카페. 형님, 오셨어요?
이리 앉으세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렇긴 하네.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한테 보자고 해서 깜짝 놀랐어. 이혼 소식은 들으셨구나.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살려달라니?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돈이 궁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어서 사채업자들이 돈 갚으라고 맨날 쫓아와요. 형님도 알다시피 이혼했을 때 저 한 푼도 못 받았었거든요. 오히려 위자료만 잔뜩 물어줬죠. 그것도 부모님 땅 팔아서 어찌저찌 해결했는데 이제는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지금도 고시원에 틀어박혀 살고 있는데 자꾸 사채업자들이 쫓아와서 고시원에서도 나가래요. 그럼 부모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그런 시골집에 어떻게 살아요? 답답하게. 저 정말 교수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더욱이 서울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저 열심히 살 테니까 형님이 빚 좀 갚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형님 정도면 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는 나 돈 없다고 명품 짭까지 주면서 동정하더니 이제는 돈 좀 있어 보이고 그래? 이거 영광이네. 네? 아니, 그건 지난 일이니 굳이 들추진 않을게. 나는 동서가 무시했던 상황과 똑같아. 가정주부고 남편도 돈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아. 그 안에서 돈 착실히 모아서 내 집 장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근데 돈을 달라니? 그것도 동서 허영 채우자고? 도련님이 이러는 거 알면 기함하시겠어. 게다가 도련님과 끝난 인연이면 나랑도 생판 남인 거 아닌가? 누가 남한테 다짜고짜 돈부터 달래. 그리고 부모님까지 속여가면서 거짓말을 했으면 부모님 도움은 안 받는 게 맞지. 그 와중에 부모님 집은 들어가기 싫어? 동서도 참 답도 없다. 아직 정신을 더 차려야 할 것 같아? 회생의 여지라도 있어야 내가 도움을 주고 싶지. 이건 뭐. 차라리 돈을 허공에 뿌리는 게 낫겠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그 돈으로 밥이라도 먹지. 다신 나 부르지 마. 어차피 연락 받지도 않을 거니까. 아, 정말 이럴 거예요? 치사하게? 솔직히 형님은 저 이해하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형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고졸에 아무 직업도 없으면 초라해지잖아요. 사람들도 나 잡아보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님도 그러고 싶었던 적 없어요? 아니, 전혀. 난 내 학력도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오히려 자랑스러워. 이렇게 가정 꾸리며 단란하게 사는 게. 그러니까 나까지 끌어들일 생각 말고 동서 혼자 구렁텅이로 빠져. 이미 빠져든 것 같지만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알고? 두고 보자고요. 나 안 도와준 벌 톡톡히 받게 할 테니까. 그래. 어디 그런 벌도 떨어지나 한번 기다려 볼게. 1년 후.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국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비록 대출이 껴있긴 하지만 앞으로 부지런히 살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종잣돈까지 꺼내주시며 보태주시려고 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거절했어요. 어머니도 노후 자금이 있으셔야 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앙금이 남아있던 탓인지 어머니를 보는 게 껄끄러웠는데 어머니가 매번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전 일을 사과하셔서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정말 사이좋은 모녀가 된 것 같달까요? 한편 도련님은 1년간의 방황 끝에 다른 은행의 경력직으로 입사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도 도련님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마음이 안 잡히는지 계속 해외로 나돌더라고요. 여행하며 바람 쐬는 것도 좋지만 계속 마음이 안 잡힐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리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승진은 미뤄졌지만 도련님도 1년 쉰 게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러네요. 도련님은 워낙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까 승진도 금방 되리라 믿어요. 요새 눈치를 보아하니 연애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사이가 진전되면 소개해 줄 것 같은데 은근히 기대가 되네요. 전 동서의 소식은 계속 들리지 않다가 최근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만나고 나서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랐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나 봐요.
오히려 더 진화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를 쳤대요. 아예 사기 조직에 가담한 모양이더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저로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마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하던데 그 덕에 우리 가족과 연이 끊겨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전 동서가 빠진 덕택인지 우리 가족은 늘 평화롭고 좋은 일만 가득하네요. 좋은 일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 얼마 전에 임신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라 더 들뜨고 기다려지네요. 남편도 요즘 일찍 퇴근해서 제 배를 쓰다듬기 바빠요. 어머니도 저 보양해준다고 매번 음식을 싸우시고요. 도련님은 자꾸 우리 집에 아기 옷이랑 장난감을 보내네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온 가족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저랑 아이 모두 무럭무럭 자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제가 순산할 수 있도록 내년에 태어날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